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한 주가 굉장히 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 그 아이 등교 후에 집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머니랑 또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시간이 또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오늘은 불이 나게 바로 사무실로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없어도 어머니가 엄마 알아서 예배 드려라 하기에는 명령 같고, 그래서 말을 중간에 하다가 좀 이렇게 잘 끝맺음을 못했는데, 엄마가 마음이 가면은 하는 거고 못할 때도 있지 하면서 그렇게 좀 여지를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 하려면은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막 좀 사람이 그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잖아요. 뭐 바빠서, 아니면 몸이 피곤해서, 약해서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 뭐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이 오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컨디션에 좌우되는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등불을 잘 준비해야지 신랑을 맞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왔네요. 저도 뭐 저녁에 가족들이 다 자는데 이제 제가 몸 단장을 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자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 그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이는 전에 이제 관심을 가지진 않는데, 그래도 네가 정말 직접적으로 눈으로 읽으면 좋겠지만 읽지 않는다면 듣기라도 해라 하면서 제가 아이 그 성경까지 제가 읽어주고 잠을 자기 때문에 엄청 피곤합니다. 때로는 정말 예배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예술제를 했네요. 예술제를 이제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이 뭐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의 이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옆자리 거기 이렇게 블럭이 나눠져 있었죠. 자석이 그 옆 블럭 바로 저의 옆이죠. 그 블럭에 이제 저희 아이와 같이 도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 학생의 그 활동보조사 할머니, 예전에 이제 복음을 전했었던 그 할머니께서 분명 이제 저는 그 할머니인지 몰랐는데 그 관련된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그것을 제가 엿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구나를 알게 되었는데, 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할머니가 저에게 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린 게 굉장히 좀 마음에 걸렸었고, 그리고 이제 저번 연도에 예술제 때 이제 저희 아이가 무대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한창 교류하고 있던 그 여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랑 같은 반인데, 저희 아들을 찍으면서 이제 그 여학생까지 찍어서 뭐 어쩌다 보니 이제 그 여학생의 어머니한테 제가 동영상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어머니가 예술제에 오시지를 않으셔서 제가 보낸 동영상을 보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찍어보자 이런 생각에, 저희 아이가 무대에 오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제대로 잘 찍었어요. 한 7분 정도 되더라고요. 장구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한 대로 치던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팔이 아팠지만 7분 동안 이렇게 들고 찍었었습니다. 참 학생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담는데, 이 학생 하면서 저랑 6학년에 이렇게 보냈었지 하면서 그런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한 학생들을 이렇게 조금 더 친했던 학생들을 이렇게 찍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다 찍었는데, 뭐 작년처럼 제가 이렇게 보낸다면은 뭐 꼭 뭔가 이렇게 좀 형식이 돼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작년에는 잘 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오지랖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오지랖이라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더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잘 찍었는데 보내질 않았습니다. 보내질 않았고, 어렴풋이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두 가지 일이 좀 걸렸는데, 내가 그 예술제 때 저희 옆자리에 앉으셨던 할머니께 제가 만약에 아침에 등교할 때 만난다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어제 옆에 앉은 거 봤었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탁 스치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제가 그 영상을, 학생의 영상을 제가 그 부모님께 보내드리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마음에 좀 품고 있었는데, 또 뭔가 이게 너무나 좀 생각에 깊이가 있어서 내가 과연 할머니께 사과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할 것 같은데 혹여나 등교길에 만난다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등교길에 하나님께서 마주치게 해주신다면.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마침 진짜 이렇게 딱 들어서고 나서 교감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가는데 정말 그 할머니가 그 학생이랑, 돌봄 학생이랑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불사 하나님 순종하라는 거네요 하면서 제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고, 어제 예술제 때 봤는데 옆에 계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과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랬냐면서 막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저희 아이가 이제 그 무대에 못 올라가서 저희 할머니가 좀 제가 눈물을 흘렸었다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그 할머니께 좀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셨다 하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마음을 써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가다가 좀 얘기거리가 떨어지고 또 지설 좋아하는 친구가 또 앞에 가서 제가 좀 지설 좋아하는 친구에게 아는 척을 하고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굉장히 좀 저랑 발을 맞추려고 가시려고 했는지 이렇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가진 않더라고요. 제가 지설 좋아하는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그 할머니가 앞에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좀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이렇게 저랑 이렇게 발을 맞춰서 저를 기다려 주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순종하라는 그 마음을 어제 주셨는데 하나님 아침에 만나게 해주셔서 사과하게 됐네요. 순종을 하니까 마음이 또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를 잘 데려다 주고 제가 이렇게 문방구를 지나서 골목으로 해서 이제 큰 길로 가는데 그 코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그 나가는 길이 아니었고 딱 등교할 때 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등교를 할 때 그 골목에 들어서는 그 코너 길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던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부딪혀서 너 어디 가니? 이렇게 하니까 오늘 조퇴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의 관계 같았으면 제가 왜 어디 아파?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 학생이 정말 저랑 교류를 잘 하고 있다가 한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나서 저를 봐도 이렇게 그닥 다가오지 않고 그렇게 인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에 저도 이제 마음을 조금 예전처럼 편하게 먹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냥 네가 그래 조퇴할 일이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부딪힌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영상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는 진짜 제가 정말 저희 아이 학교에 복음을 초창기 때 이렇게 전했을 때 만난 그 친구인데 굉장히 좀 귀엽고 말투도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좀 오래도록 저를 좀 이렇게 했었고 어쩌다 보니 뭐 저희 아이랑 같이 학교하는 길에 만나서 저희 아이에게 피자를 이렇게 사주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도 같이 덩달아서 막 피자를 이렇게 사 먹이게 되는, 그때 막 햄을 싫어해서 막 포크로 햄을 싫어하는 게 햄만 좋아해서 막 야채를 이렇게 좀 덜어서 햄만 이렇게 토핑에 얹어서 그렇게 피자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가는 길이 좀 제가 이제 비슷해서 좀 이렇게 하교를 좀 같이 하게 됐었고, 제가 운동장에서 뭐 다른 어린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저를 발견하면
일단 무조건 다가왔습니다. 무조건 다가왔는데 항상 뭔가 제가 다른 친구들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학생에게 뭔가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아쉬워서 저희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어린 친구들 놀고 있으면 그 친구는 그 약간 뛰어노는 성향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그러다가 좀 기다리다가 가야 될 때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그랬던 친구죠. 항상 뭐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끊기지 않는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추억도 많죠. 추억도 많은데 또 뭐 한날 이렇게 같이 가다가 어떤 뭐 약간 이단이 이렇게 주는 신문 있잖아요. 그런 신문을 딱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단의 그 소식통이 있는 그 신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버리지는 못하고 쭈뼛쭈뼛 있다가 달려가서 좀 저랑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버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네가 말을 잘 듣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었던 추억도 있고, 어머니도 그 친구가 그 바지를 베렸는데 제가 저희 아이 옷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려줬나? 그 바지에 그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옷을 베렸는데, 그래서 제 아들의 옷을 이렇게 싸매서 그 베린 옷을 가리고 그렇게 같이 하교를 하고, 그 친구가 어머니께 이런 이모가 그런 일을 도와줬다고 얘기를 해서 그 어머니가 막 바로 막 전화가 와서 막 저에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인연이 맺어져서 저에게 또 치킨 먹으라고 치킨 쿠폰도 이렇게 주시고, 그 치킨을 바로 먹지는 못했죠. 바로 먹지는 못하고 한 그 만료 기간이 되기 전에 제가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증샷도 이렇게 보내게 되고 예술제 동영상도 보내게 되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의 교제가 이렇게 점점 서먹서먹해지니까 이제는 뭐 좀 어렵더라고요. 다가가기가 어렵고. 어쨌든 이제 그 친구 어머니에게 영상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사무실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다이소를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물품을 이렇게 고르는데 이제 물건을 다 사고 이제 바코드를 찍을 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이거 잘 모르겠다면서 막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죠. 뭐 버튼 누르는 거, 그리고 바코드 찍는 거 가르쳐 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코드를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스스로 찍을 수 있게끔만 도와주고, 이제 저는 빠졌는데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인연이구나 생각을 하고 복음을 막 서둘러서 전했어요. 전했더니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고, 이제는 도움을 받았으니 좀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빨리 제 할 일 하고 시간이 좀 저의 하교할 시간이 돼서 좀 지체는 됐지만 그래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끝까지 도와드리려는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고 불편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잘 되지 않으니까 뭐 계산하기 버튼도 누르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영수증까지 출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막 버벅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를 조금 불편해 하셔도 제가 끝까지 이렇게
좀 영수증까지 출력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기세를 몰아서 용기를 얻어서 제가 그 동영상을 찍은 그 친구의 어머니께 제가 카톡으로 영상을 이렇게 보내게 됐죠. 좀 머뭇거렸는데 이 영상을 보내기가 좀 머뭇거려지던데 아침에 우연히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하면서 저희 아이는 동영상을 그 무대에 올라가지 않아서 영상을 찍지 않았지만 아쉬운 마음에 찍어봤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저녁이 돼서 보니까 그 제가 카톡 문구만 이렇게 보내드렸고 영상은 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막 영상을 이렇게 반쯤 잘라서 어떻게 편집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게 됐죠. 뭐 아들이 이렇게 안 올라갔다 뭐 이런 말 하면은 왜 안 올라갔어요 뭐 이런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은 없었고 정말 단답형 저 못 갔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 혹시나 예술제 오셨어요 하면서 혹시나 해서 보내드립니다 했을 때 저 못 갔어요 하면서 고맙습니다 이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저도 뭐 더 이상의 뭔가 부연 그런 설명과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죠. 그냥 웃는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죠. 저희 그 행동대장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제가 복음을 전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초반에는 좀 이렇게 저랑 이렇게 교제가 시작하다가 점점 뭔가 이렇게 관계가 좀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이제 저희 행동대장으로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몫은 그 행동대장의 몫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뭔가 애써서 막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류하고 있는 그 행동대장이랑 이렇게 교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애쓰려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이거는 행동대장의 몫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의 그 언니가 있죠. 그 언니가 이제 예전에 제가 한창 저희 아들이랑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막 약간 놀림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때 제가 저희 아이에게 막 괜찮다 하면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막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이모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했던 그 친구랑 동급생이죠. 친한 그 여학생이 이제 행동대장이 교류하고 있는 그 동생과 이런 자매관계입니다. 근데 그 학생은 처음부터 저를 좀 어려워했었고 그 예수를 믿으려 했던 그 친구랑 친해서 저랑 뭐
4학년 때였나 막 운동장도 달리고 막 이렇게 교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를 좀 어려워했었고,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예수를 믿는다 했던 그 친구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죠. 사이도 좋지 않아서 완전히 이제 동떨어진 듯이 그렇게 봐도 이제 인사도 좀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뭐 인사하려고 뭐 다가가지 않고 막 그랬죠. 저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여동생이 좀 이제 행동대장한테 제가 학교에 가서 인사를 했을 때 막 저에게 이렇게 말을 좀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항상 너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되진 않았는데, 이 행동대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서 교류할 수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 한 며칠을 그렇게 이제 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이제 마음이 좀 열려서 저에게 이제 저를 보자마자 이제 본인이 먹던 간식, 그 진짜 조그만한 곰젤리, 그거를 저에게 이렇게 딱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가 너의 먹을 것을 나에게 주는구나, 그만큼 네가 마음이 열렸구나라는 그런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갔었을 때 행동대장이랑 그 간식을 준 그 친구랑, 그리고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랑, 그리고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랑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 그 친구도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왔던 친구죠. 목소리 엄청 큰.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거기 문방구 앞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받고, 그 친구들이 없으면 제가 그 문방구 앞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 문방구에 그 앉는 좌석이 있더라고요. 테이블 있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 친구들이랑 둘러 앉아서 이렇게 젤리를 이렇게 먹게 되었죠. 행동대장이 뭔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듯한 그런 눈치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친구가 주는 간식을 이렇게 입에 쏙 넣고 만족을 했었죠. 앉은 김에 괜히 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행동대장이 그 저번에 아이스링크장 갔다가 아이스링크장 옆에 있는 그 키즈 카페를 꼭 가자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약속이 될 법도 했는데,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 되면은 키즈 카페를 못 가니까 이게 뭔가 의무감이 돼버린 거예요. 올해 안에 꼭 가야지 행동대장이랑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행동대장이 한 번씩 계속 저에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 가야죠 우리 하면서 막 그렇게 말을 던지길래,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알겠어 하면서 이번 주로 이제 가는 걸로 약속을 잡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문방구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는 키즈 카페 하니까 그냥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안 갈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아이스링크 옆에 키즈 카페가 있었어요? 하면서 난 못 봤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의 친한 친구, 그 친구한테 제가 가자고 했었을 때, 저번 주에 제가 그 친구들 만났죠. 그런데 저번 주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주에 가자고 해서 제가 난 다음 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장에 가자고 하니까
제가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너도 진짜 갈 거야 하니까 모르겠어요. 갈 수 있으면 가고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확실히 가는 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꾸 저번 주에 가자고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토요일날 할 게 없어서 심심해요. 이렇게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저번 주로 잡지 않았고 다음 주니까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혹시 올 수 있으면 와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죠. 저희가 간식을 준 그 친구에게도 말을 하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친구들 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행동대장이 아예 그냥 우리끼리만 가요 하면서 우리끼리만 갔던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애들 이런 애들 저런 애들 막 들고 같이 데려가기가 굉장히 좀 일도 더 많이 늘 거고 뭔가 변수도 많을 거고 그런 생각에 행동대장이 아예 그냥 우리끼리 가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희 아이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학교로 들어갔죠. 학교로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오니 이제 행동대장이 이모 놀 수 있냐고 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놀아야지 놀지 집에 간다면 나는 못 논다 하니까 이상하게 그날은 저희 아이가 좀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를 보아하니 행동대장 지설 좋아하는 친구랑 지설 좋아하는 친구의 친한 친구 그 친구랑 저희 아들이랑 그다음에 남자애가 저번에 이제 학교 현관에서 저희 아들의 행동을 보고 막 장난치려고 했던 그 친구를 이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그 친구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전도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뭔가 마음이 확 열렸는지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름 물어봤을 때도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남자애입니다. 키가 굉장히 작은데 저희 아들이랑 한 학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신경은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의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일단 저희 아이가 원하는 놀이는 이제 달리기고 행동대장이 좋아하는 놀이는 이제 술래잡기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술래잡기 먼저 하고 싶지만 저희 아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안 들어주면 집에 갈 것 같아서 제가 달리기를 선택한 건데 행동대장이 또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시작하자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하러 가자 하면서 하니까 행동대장은 안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기다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아들이랑 이렇게 가니까 이제 제가 전도를 했던 그 남자애가 이렇게 말도 없이 저에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원래는 그 여자애들 무리랑은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좀 장난기가 있는 남자친구랑 이렇게 무리지어서 놀았는데 이제 저희 무리에 합류를 해야 되니까 이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일단은 그 여자친구 무리랑은 좀 불편하니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저랑 그 남자애랑 같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손을 잡고 뛰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꼴찌 하겠다 하면서 그 친구랑 이렇게 달려봤는데 달리기를 정말 빠르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도 운동신경이 진짜 좋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 주었죠. 한 번은 정말 실력을 내서 달렸었던 것 같고, 한 번은 이제 저희 아이가 좀 느리니까 그래도 동생에게 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느리게 달려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좀 느리게 달려주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5학년 때 이제 6학년에 선배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축구를 엄청 잘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한 번씩 다가가서 우리 아이랑 같이 달리기 좀 해줄래 하면은 절대 뭐 안 한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묵묵히 와서 이렇게 같이 달려주었던 그 친구가, 저희 아이랑 학년이 낮은 그 친구를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저희 아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준다는 게 정말 고맙고, 졸업은 했지만 굉장히 그 친구가 좀 복음도 전했죠. 복음도 전했었고, 좀 뭔가 이렇게 친구야 같이 달려줄래 하면은 그냥 묵묵히 와서 한두 바퀴 이렇게 달려주는 게 너무 좀 고마웠었죠. 그래서 이제 세 명이랑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우리 다시 저기 가서 술래잡기 하자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상하게 술래잡기는 되지 않고 숨바꼭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숨바꼭질 하자 하면서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고, 일단 술래가 아마도 행동대장이었을 것 같아요. 행동대장인데 이제 혼자 찾기 싫어서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찾겠다. 두 명이 이제 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 저희 아들, 그리고 그 남자아이, 이렇게 네 명이서 숨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숨바꼭질을 많이 해봤나봐요, 남자애가. 그래서 바로 그 1층 현관에 들어가면은 큰 거울이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옆에. 그 거울이 벽 쪽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숨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가 몸이 좀 이렇게 왜소하니까 이런 데에 숨는다 싶어서 저도 막 끼역끼역 저희 아들이랑 같이 그 친구 옆에 딱 숨었는데,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살짝 통통합니다. 그래서 아, 보다가 같이 숨을라 했다가 아니다, 여기는 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생각에 저희가 꽉 차기도 했고, 혼자서 다른 데로 이렇게 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애랑 저랑 저희 아들만 이렇게 숨고 있었는데, 아, 야, 너 이런 명당 잘 찾네 하면서, 숨바꼭질 많이 해봤구나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약간 거울에서 머리를 이렇게 빼내어서 친구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감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요령이 있네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능숙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친구는 안 잡힐 것 같다. 야, 이거 너 우리 하루 종일 해도 얘들 우리 못 찾을 것 같은데 하면서 저도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행동대장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남자애가 자꾸 머리를 쏙쏙 빼내던데요 하면서 저 멀리서 다 보였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도 호점이 있구나. 굉장히 놀이를 잘해 보이는데 빨리 들키고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재밌어 했었죠. 그 친구는 진짜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는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혼자서 이렇게 개인 행동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묵묵히 따라오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친구랑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친구를 부르는 말투가 좀 편해졌고, 교제를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죠.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이제 장판을 가게에 깔아야 되겠다 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날이 수능이었기도 하고 수영장을 가는 날도 아니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수능 때문에 취소를 그 자체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수영도 안 가니까 그날 완전 날을 잡아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장판을 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판 그냥 편안하게 목요일 조금 오전에 깔았다가 뭐 금요일 조금 살짝 다듬었다가 토요일 날 마무리 해야 되겠다, 좀 장시간에 걸쳐서 장판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성 있게 하자 하면서 막 몸도 이렇게 좀 풀고 준비물 뭐 있어야 되는지 다 생각하고 뭔가 실수하지 않도록, 뭔가 허우적대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막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오전에 이 두 장판을 빼내야 되는데 한 장판을 빼낸 거죠. 한 장판을 빼내서 장판을 이제 정말 우려했던 바와 같이 옛날 장판 위에 붙이는 장판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 떼어냈습니다. 떼어내서 돌돌돌 말아서 끈으로 묶고 그것을 따로 진열해 놨죠. 그리고 그 큰 장판 하나를 또 돌돌돌 말아서 묶고 세워놓고, 그리고 바닥을 이제 쓰레받기로 다 이렇게 쓸었죠. 빗자루로 쓸고 그리고 소독약 뿌리고 막 그냥 뭐 휴지 이런 걸로 막 닦았습니다. 닦고 이제 셀 장판을 깔아야 되는데, 아예 뭐 이런 책상을 저 방에다가 다 몰아놓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 책상 하나를 더 넣기에는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긴 책상을 하나 놓고 장판을 까니까 아이고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이 긴 책상 때문에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장판 까는 게.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게 이 에어컨의 장판, 이 에어컨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바닥은 그냥 에어컨 바닥 맨 바닥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겉에만 이렇게 장판으로 덮게 되는, 에어컨 모양대로 이렇게 장판을 자른 거죠. 그런데 그냥 봤을 때는 밑바닥까지 다 깔려있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작업이 좀 굉장히 이렇게 에어컨 모양처럼 오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전 시간을 정말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어차피 수영장도 안 가는데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노는 날로 정하려고 했었는데 이 장판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오전에 일찍 체념을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조금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이랑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고 이제 또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 남은 시간에 이 나머지 장판 하나를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을 좀 봤죠. 시간을 보고 요쯤에는 내가 빨리 가게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면 또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원래는 말을 안 하려고 했죠. 저희 할머니한테 괜히 장판 작업한다고 하면은 막 오셔서 막 도와준다고 하지만 뭔가 내가 마음에 들게 하지 않을 것 같은, 막 어머니 혼자서 막 어머니의 방식대로 할 것 같아서 많이 싸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다가 저희 아이 학을 시키고 이제 집에 데려다 놨을 때 엄마 나 장판 작업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던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놔두고 이제 저 혼자 와서 나머지 장판을 또 시작하게 되었죠. 일단 가구를 다 이쪽 편으로 옮기고 장판을 또
다 그 접착식 장판을 다 떼어내서 돌돌돌 말고 큰 장판을 또 돌돌돌 말고 참 처음 시작할 때에는 준비물도 내가 실수하지 않게 잘 챙기고 장비 잘 챙기고 피곤하지 않게 안마도 좀 했다가 막 굉장히 막 할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이제 오후가 돼버리니까 막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막 이거 예배 시간에 맞춰서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순서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 했던 대로 막 시작을 한다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쪽 편에서 했을 때 이제 가구를 다 옮긴 상태라서 또 편할 줄 알았는데 컴퓨터, 인터넷 뭐 온갖 선이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그런 선들이 있어서 이거를 치울 수가 없어서 그게 또 굉장히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또 지체가 되어서 다크서클도 막 이만큼 내려오고 막 예배 시간에 맞춘다고 막 저도 막 쩔쩔맸죠. 막 쩔쩔맸는데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이었나?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가 왔을 때도 장판을 깔지를 못했습니다. 새 장판을.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막 간식도 이렇게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고 일 많네 하면서 쉬운 게 아니다 하면서 제 얼굴을 보아하니 막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에 볼거다 하면서 저도 제 얼굴을 이렇게 확인을 못하죠. 근데 제가 막 너무 장판 작업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버거워서 얼굴이 벌겠나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정말 완전 피곤한 상태라는 것도 막 생각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작업하기 바빴는데 어머니가 저의 건강 상태를 막 체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생각대로 하는데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뭔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삐걱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어머니를 보내주신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좀 잡다한 그런 마무리를 제가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접착식 장판 이렇게 막 말아놓은 거 그런 거 뭐 부스러기들 이런 걸 막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신 게 정말 정확한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있었지만 뭐 내 나름 방식으로 막 이렇게 막 장판을 다 깔게 되었죠. 시간은 이미 오버가 되었었고 예배 못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영화를 보는 날이라서 뭐 솔로육정 이런 것도 볼 계획이었는데 장판을 다 깔고 솔로육정이고 뭐고 장판만 깔다가 이제 하루가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약간의 또 조짐이 있더라고요. 조짐이 있는데 막 좀 가만히 있어 주면은 장판 작업을 좀 순탄하게 끝낼 텐데 막 감정 기복이 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집에를 가고 싶다고 막 또 막 이 역마살 그 흐린 그게 막 발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막 여기 있는 자체를 막 못 견뎌서 막 나가려고 막 사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알겠으니까 일단은 기다리라고 너무 감정 그렇게 올라가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나갈 거니까 좀 그렇게 아이를 다독였는데 아이가 막 눈물 콧물 막 다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우는데 갑자기 코피가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코피 난다 하면서 막 그래갖고 제가 막 휴지를 막 아이한테 코를 먹게 하려고 막 휴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닦아줬죠. 방도가 없잖아요. 뭐
바닥에도 막 피를 흘리고 하는데 정말 막 그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고 이렇게 배에서 자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깨어 있었죠. 파도가 막 성이 나서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처럼 눈앞에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콧물 흘리고 막 엉엉 울고 이러니까 막 혼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괜히 왔다 하면서 아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데려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는 아니다 하면서 엄마 뜻이 있다 하면서 이리 온 것도 다 와야 했던 거다 라고 그렇게, 야는 콧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콧물을 흘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를 막 닦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코 닦는 것을 막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무릎에다가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이렇게 박았죠. 박고 벽에 이렇게 쪼그려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코를 닦아주는 것도 네가 거부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 코가 이렇게 흘러서 옷에 묻고 장판에 묻는데 그런 상상을 하니까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묻어버리니까 이거 방법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많이 울어라 하면서 제가 내팽겨뒀죠.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계속 우는데 막 코가 막 범벅이 됐는지는 저는 안 보이니까 모르겠고,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죠.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많이 울어라 하면서 막 그렇게 내버려두니까 어머니가 막 화가 나서 아이가 우는데 코를 닦아줘야지, 코피도 오르는데 뭐 하고 있냐 하면서 막 어머니가 막 아이 코를 이렇게 막으려고 휴지를 갖다 댔는데, 어머니가 좀 저에게 코를 좀 닦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를 좀 닦아라 하면서 계속 이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이미 안 한다고 했잖아요. 코 많이 흘려라고.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치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머니가 막 순종하라고 막 명령조로 코를 닦아라 하는데, 제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버려 둬야 할 상황인데 그렇다고 어머니가 소리치면서 닦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닦아라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엄마가 닦아라고 하면서 막 제가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안 닦는다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완전 소리치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할 망정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게 됐었죠. 주요 교만이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놀래셔서 포기를 하셨죠. 포기를 하시고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순간이 딱 지나니까 아이가 좀 고분고분 말을 듣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휴지를 갖다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코도 먹게 되었고, 코를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장판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했었고, 아이가 이제 또 이상한 골목을 또 뚫었어요. 뚫어서 그쪽 길만 가게 되는데, 옛날에 뭐 도깨비 아저씨 하면서 뭐 8888에 뭐 그런 전화번호가 골목가 있잖아요. 그 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골목을 가면서 집집마다 있는 그 집원의 8이라는 숫자를 찾고 싶어서 막 그 길로 가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 제가 예배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나가도 되지만은 제가 도저히 못 데리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오빠한테 호출을 했죠. 오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정말 저희 아들 컨디션이 아니다. 오빠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빠가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한 마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 알았다 하면서 제가 전화를 끊었고, 어떻게 아이를 어머니가 막 부여잡아갖고 막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갔는데 아이도 그 바깥에 데리고 나가던 상태가 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을 막 박박 끓고 막 아이가 막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속을 막 태우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죠. 가고 있는데 한참 골목 안을 막 지나니까 막 갑자기 그 스포츠카인가요? 스포츠카랑 오토바이인가? 아무튼 엄청 소리를 내면서 막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옆을 이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사람을 놀리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막 완전 할머니가 날 잡았다 하면서 저도 막 덩달아서 오늘 무슨 파티하나 하면서 막 이 조용한 골목길도 조용히 못 가네 하는 식으로 어머니가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하면서 내가 오는 게 괜히 왔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편하게 못 가게 막 시끄럽게 간다 하면서 막 어머니가 막 속이 상하셔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골목을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고 이제 계단만 오르면 이제 저희 집인데 계단을 이렇게 오르는데 저희 아이가 그때 이제 막 저희를 애먹였고 그 또 변덕이 온 거죠. 변덕이 와서 가게 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완전히 화가 나서 안 된다고 집까지 왔는데 또 무슨 가게냐고, 가게 있을 때는 네가 마음이 변덕적이어서 집에 간다고 그랬는데 집까지 이제 거진 꼬린하는 지점까지 오니까 네가 또 변덕적이라서 가게 간다고 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막 화가 나신 상태에서 제가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려고 했었죠. 계단을 오르기 전에도 제가 한번 저희 오빠한테 호출을 했었습니다. 오빠 제발 좀 나와주면 안 되겠나, 얘가 고분고분 가지 않는다 하면서 했는데도 싫다고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닫고 내가 끝까지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이가 마음이 변덕적이라서 제가 그래도 좀 억지로라도 집으로 이제 거진 코앞인데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아이가 막 거부를 하고 가게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게 갈 마음인갑다. 저야 이제 그런 변덕적인 마음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셔서 마음이 좀 많이 낮춰진 상태고 네가 또 변덕을 부리는구나. 그러면 가게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야지 네가 격한 감정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는데 할머니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까지 왔는데 내가 겨우겨우 가게 갔는데 가게에서 씨름을 하고 아이를 겨우겨우 데려왔는데 집 앞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또 가게를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면은 가게를 데려가겠지만 할머니가 그것을 용납을 못한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가게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은 할머니는 완전 뒷목을 잡고 쓰러질 거다.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굳이 이 고지까지 왔는데 네가 안 가? 하면서 막 과소롭고 막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할머니의 마음을 읽고 엄마라면은 가게 데려가겠지만 할머니 상태 봐서는 지금 네 가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미안하지만 오늘은 집으로 간다 하면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마침 오빠가 이렇게 좀 나와 있었죠. 어쨌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막
혼돈스럽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머니가 오셔서 뭐 그때 마침 간식도 갖다 주셨고 막 요구르트도 먹고, 그리고 뭐 어머니가 완전히 다 도와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잡다한 그런 쓰레기들 좀 정리해 주시고 하니 올 날이었는갑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지쳤지만은 마무리 작업을 다 했죠. 어머니가 가게 가지 말라고 그냥 다 던져놓고 그냥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마무리를 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뭐 영화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와서 이제 나머지를 챙겼는데 정말로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한 9시쯤이나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지금 이렇게 불 켜놓고 커튼 젖히고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항상 간판에다가 이렇게 우리 시네마에서 이렇게 불을 바깥에다 놔두는데 우리 시네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은 좀 켜두기는 좀 그렇고 해서 아예 간판을 내놓지는 않고 그냥 커튼만 젖혀서 이렇게 혼자서 예배를 좀 드렸죠. 그때 막 철로 요쪽 보면서 과자도 막 사 먹으려고 과자, 간식 이런 것도 샀는데 아이랑 이렇게 보면서 나눠 먹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치배를 가져갔죠. 치배를 가져가서 밥도 못 먹은 상태고 배도 너무 고프더라고요. 하루 종일 장판 작업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철로역정을 틀어놓고 막 과자를 밥을 일단 맛있게 먹고 과자를 이제 막 먹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옆에서 오더니 본인도 과자 먹겠다고 해서 과자를 같이 먹고 철로역정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이어폰을 끼고 봤는데 저희 아이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한 반틈 정도는 이렇게 같이 보게 되었죠. 어쨌든 장판 작업을 다 하고 나니까 바닥도 참 깨끗해 보이고 뭐 미숙하지만은 나 그래도 다 깔 수 있구나 깔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죠. 정말 장판은 모르겠어요. 너무 좀 장판이 또 이게 또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 불렀을 때 수공비 이런 거 주면은 더 가격이 더 할 텐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한 10년 안에 한 번 정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7년 됐나요? 7년 8년?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깨끗한 바닥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시간 된 것 같아서 여기서 영상을 끊고 2부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